네,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입니다. 오늘 최강욱 당대표님, 그리고 김진애 의원님, 강민정 원내대표님 모시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당대표님의 모두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위해 지난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 제안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싸웠고 촛불시민의 명령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법안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 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스스로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며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작년 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62%가 언론을 불신한다고 밝혔으며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조사 보고서는 한국의 언론 신뢰도를 주요 38개국 중 꼴찌로 평가했습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의한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조정 건수는 연평균 약 3,500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율은 72.9%로 구제 신청자 3명 중 2명 이상이 실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법원에 제기된 보도 관련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율이 평균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피해 규모와 비교해 언론의 책임과 배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배상액이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소송에 들이는 노력 및 시간에 비추어 보면 가히 언발의 오줌 누기식에 불과한 법원의 이 같은 태도는 언론사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얻는 부당한 이익을 포기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무를 감당하는 데 아무런 유인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언론에 의한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의 정당한 회복은 모두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사익에 눈멀어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해왔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에 못지않게 언론의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언론의 잘못이 초래한 피해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시함으로써 공정보도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적 책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가해에 따른 피해 구제를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의 자유는 과대 보장된 반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보호되어 온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오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의적 허위 보도에 고통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바로세워 책임있고 건전한 언론을 세우는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서는 원래의 보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정보도 기사의 규모와 질을 맞추도록 했으며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최소한 기사가 걸려있던 기간 동안 해당 언론사가 얻은 평균 매출액의 총합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사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유무형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을 언론위원회로 바꾸어 위상을 강화하고 기존의 조정, 중재, 권고 수준의 행정 권한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해 실질적이고 빠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수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법조계, 언론계 중심의 위원회 구성도
인권 분야 및 언론 감시 활동 종사자를 의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 참여케 함으로써 언론사에 치우친 불공정한 위원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중립성을 갖춘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개정안 발의는 언론개혁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미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 수준입니다. 지난 5월 미디어 오늘에서 주관한 여론조사 결과 80% 국민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배상제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언론사와 언론인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지고 반성하는 언론의 모습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언론은 마땅히 진실을 밝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건전한 언론이 앞장서서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에서 벗어나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반칙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정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에서 비롯된 공공성의 수혜자가 되도록 언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올해도 약속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5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제가 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이 상당히 강한 이 언론 중재와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를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언론이 파워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는 거. 파워 브로커란 본인들이 직접 선출직에 나가지 않으면서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을 자기네들 패거리로 이용을 해서 그 이후에 이권이나 또 고위 공직을 맡거나 하면서 정치와 정책을 농단하는 이런 걸 보고 파워 브로커라고 합니다. 이것은 퓰리처상을 받은 파워 브로커라는 책이 있는데 뉴욕시의 시장과 주지사를 50년 동안 만들어내면서 뒤에서 주물딱했던 로버트 모지스라는 이런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이 이런 파워 브로커 노릇을 하지 않게끔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서 언론이 여러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오보나 악의적인 보도만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언론위원회를 통해서 중재되는 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평소에 왜 언론은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왜 판사가 2004년에 이미 법에서 없어진 검사 동일체라는 말을 판결에서 쓰는데 왜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증명서를 쓴 거 가지고 기소가 돼서 그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데 왜 전 나경원 판사에 대해서는 10번씩이나 D를 받았던 사람을 A+로 올리는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게 검사 동일체나 아니면 검판 동일체나 아니면 판사 카르텔이나 아니면 여러 기득권층의 특권층 카르텔이라는 말을 낳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언론들이 시민들이 언론을 더 불신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평소에
언론인들의 자성과 상식과 원칙 있는 행보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사가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하고 그 기사가 게재가 되면 피해자가 그 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기사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 기사가 게시됐을 때부터 최종적으로 내려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기사가 올라와 있는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에 매출액을 최소한으로 해서 그걸 초과하는 범위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법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요. 내용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안의 내용보다 훨씬 더 배상액의 범위나 기준에 있어서 좀 약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더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부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언론이 흔히 붙이는 해석이 있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열린민주당이 또 나서더라, 이런 식의 해석을 붙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열심히 이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단 발의하는 과정에서 입법조사처와의 의견 교환, 그 다음에 발의에 동참하실 의원분들의 동의를 구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됐었다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시기가 어제였기 때문에 오늘 바로 기자회견에 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민주당의 입장과 연계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은요, 이 배상액에 대해서 그 기준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열린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논의를 거쳤고, 그리고 같이 발의하신 분들하고 논의를 거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매출액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삼는다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클릭 수만을 유발하려고 하는 이런 기사를 억제를 시키고, 그리고 언론사가 클수록 더 이런 책임을 더 무겁게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저희가 제시를 한 것으로 봐서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